아그들아, 1등급 받으러 진실의 방에 가자. 사랑하는 예비 고2들아, 오늘은 24번 제목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정리를 하겠다. 첫 줄에 emerge란 단어, 자동사지. 자동사는 수동태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are emerged 이렇게 쓰면 틀린다. 시험에서, 내신 시험에서 조심하고. emerge는 생겨나다 또는 떠오르다 이런 의미로서 rise하고 비슷한 의미로 단어로 보면 된다. 그리고 부사니까 이렇게 꾸며주겠지. 지속적으로 생겨난다, 떠오른다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new words and expressions. 이 부분이 선행사가 되는 거다. 그럼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잖아.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have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 여기 deplor이라는 단어, 한탄하다라는 단어거든. 동사 1번이지. some people에 대해서. 그 다음 and 다음에 C가 동사 2번이지. 역시 병렬 구조고 CA as B는 regard A as B 많지. 같은 거는 또 view A as B도 많이 쓰고 count A as B 그 다음에 consider A as B 그 다음 think of A as B look upon A as B 뭐 이런 것들 있지. A를 B로 여기다. 이 표현 계속 나오거든. 고1 모의고사부터 교과서 부교재까지 확실히 외워도 고3까지 나와. 그 다음에 이 부분 중요하대. it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대시 보일 때 중간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강조구문이야. 그리고 이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을 먼저 해석하면서 대리어를 해석하는 직독직해가 가능하다고. 여기서 only는 부사잖아. In the 18th century는 부사구거든. 그래서 18세기라는 표현을 only가 강조해서 강조구 만들었다고 보면 돼. 도치시켜서. 자, it 비동사 다음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음에 대신 나오면 100% 강조구문이야. 그 다음에 any attempt라는 주어가 나왔는데 중간에 수동태이제 수동태는 문장 구조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지. 그리고 이때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any attempt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error은 긍정문에서는 어쨌든 하여간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사전에 에러리 긍정문, 부정문, 촉구문도 다 한번 조사해서 공부해 두기 바란다.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스피커 다음에 스피커는 타동사로 뒤에 목적 없잖아. 랭귀지가 선행사지. 이건 위치나 대시 빠졌다고 보면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would be는 지금 조건절이 없는 가정법 과거 주절 동사야. 알겠지? 가정법 과거 주절 동사. 그 다음에 쭉 가서 so 다음에 요 would도 대동사인데 가정법 과거 주절의 대동사인데 위에는 would 똑같죠? His way of speaking. so 동사주어죠. so 동사주어. 히즈는 셰익스피어거든. 셰익스피어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방식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way to 부정사, way of ing 이런 건 내가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 동격적인 의미라고. 그 다음에 estimate 추정하다는 타동사지. that은 접속사가 돼 뒤의 구조는 완전한 구조다. 역시 조건절은 없는 가능법 과거 주절만 나와 있다는 거지. 해석할 때는 잘 잡아줄게. 그 다음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하는 건 that is 뒤에는 to say는 빼버리고 보통 대리절을 많이 쓰거든.
그리고 이것도 if 다음에 나오네. 주어 다음에 what to 구문이지. 동사원형. 그 다음에 would 플러스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다.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하는 셈도 있는데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미래는 영어에 없다 알겠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야.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자, 여기서 내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줄게. 가정법 과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 가정법 과거는 여기 적어놨듯이 현재 사실의 반대 또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희박할 때 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놨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가정법 미래란 건 없다.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없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세 가지 패턴만 있다는 거. 공식만 철저히 외우면 독해할 때는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어. 조건들은 비동사면 were 쓰고, have 동사면 had 쓰고, 일반 동사는 무조건 과거 써야 돼. 그리고 could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주어의 능력 가능성, 만약 주어가 뭐뭐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식이야. 그 다음 should를 쓰는 경우는 요 뉘앙스를 잡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느낌일 때 should를 쓰고, 두 번째 정중한 표현 있지. 만약 고객님이 어떠시다면 이렇게 할 때 should 쓴단 말이야. 그 다음 what to가 들어오는 내용은 가정법 과거에다가 비투용법, 부정사에서 비투용법이 있지. 뭐만 예정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결합된 거라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일 또는 상상하기 싫은 일, 이런 일일 때는 what를 쓰거든.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알고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could, should를 쓰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should는 빠진다. would, could, might를 쓰고 부정이면 not, 긍정이면 not이 필요 없고 뒤에는 네 가지를 써놨어. 영작이나 스피킹 가능하도록. 왜냐면 그냥 동사 원형만 써놓으니까 이 밑에 걸 못하도록 애들이. 그래서 w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나 또는 수동태면 be, pp가 오거나 또는 보호자에서 would be 형용사, 뭐 would be 명사 이렇게 보호가 오는 거지. 이거 보호다. 이 형식 패턴에서 또는 진행에서 would be ing, could be ing, might be ing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야 스피킹, 라이팅이 되거든. 그래서 요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공식을 확실히 외워서 문장을 보면 너무너무 쉽다고. 라이팅이 되니까. 스피킹이 되니까. 알겠나? 이렇게 해서 24번 지문의 문법 정리하고 가정법 과거 공식을 완벽하게 맞추는데 이 공식 확실히 외우라. 그리고 해석 정확히 하러 넘어가자. 야, 장희수, 너 오늘 해석 잘해야 돼. 나의 아그들아, 정확하게 해석 한번 해보자.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나타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황, 어떤 개념, 감정에 반응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단어가 계속 추가된다는 거야.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 신조어가 막 나오고 10대들이 하는 말을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 단어도 많죠.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퍼블리시는 출판하다. 서플리먼트라는 단어 잘 외워놔야 돼. 추가분, 보충 교재들인데 새로운 단어들과 어떤 표현들의 추가분을 출판을 하는 거예요.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여기서 그 언어는 영어란 말이야. 그 영어에 들어오는, 영어에 등장하는, 등장하다. 응? 영어에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단어들이나 표현들의 보충 교재들, 추가분을 출판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가죠. 이건 통념의 시작이야. 알겠니? 통념의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뒤집는 역접의 내용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 기억해라. 독해할 때. 일부 사람들은 deplore, 한탄하다. 이런 종류의 것을 한탄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정통적인 영어가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거든. 근데 시대가 바뀌면 언어도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CASB지. 그것을, 이때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표현들이 사전에 추가되는 걸 말해요. 알았죠? 이런 것을 어떤 정상적인 어떤 언어의 길에서 벗어났다. 드리프트, 원래 표현인데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는 거야. 뭐로부터? correct English는 정통영어야. 정통영어로서 벗어난 것으로 여긴다는 거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 하면 역점 나오죠. 여기서부터 필자의 자기의 생각이 포함되는 부분이 시작된다고. 잘 봐. 강조금이잖아. 부사가 이 부사고를 강조하죠. 오직 18세기에 들어서야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무슨 시도냐면 공식화하는 시도죠. 스펠링, 구두법인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영어의 스펠링과 구두점, 구두법을 공식화하는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겠죠. 18세기에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얘기겠지. 21세기에 자 우리가 말하는 그 언어는 사실상 과거의 셰익스피어에게는 셰익스피어 알죠? 저 영국의 유명한 작가죠. 셰익스피어에게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라는 조건질 없는 가정법 과거 주절이에요. 그게 21세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들었을 때 과거에 살았던 셰익스피어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은 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가정이지. 그리고 so 동사조지. 이것도 가정법 과거인데 so 동사조 도치야. 그 셰익스피어의 우리에게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그 방식도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 엘빈 토플러가 추정을 했어. 대절이죠. 셰익스피어가 또 가정법 과거지. 아마도 오직 단지 이해를 할 텐데 about in general use는 일반적 사용에서 지금 영어에 있어서 일반적 사용에 있어서 45만 단어 중에서 약 25만 단어만 이해할 텐데 그럼 절반 조금 더 넘나? 그죠? 그만큼 언어가 변한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소투스피커는 말하자면이야. 말하자면 자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what 나오지. 가정법 과거문장 나오지. 만약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에 materialize 나타나다 appear 개념이라 나타난다면이죠.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런던에 나타난다면 그는 would 플러스 동사원이죠. 평균적으로 이해할 텐데 only 5 out of는 뭐뭐 중에서 every 9 words in our vocabulary죠. 우리의 어휘 중에서 9개의 단어 중에서 단지 5단어만 50% 조금 넘죠. 평균적으로 이해할 텐데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것은 필자는 언어는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걸 제목은 뭐냐? 1번에 오리지널 원래이죠. 원래의 의미인데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시대와 함께 퇴색된다. 지금 퇴색된다가 아니라 추가되면서 변화되면서 추가된다는 뜻이니까 틀렸지. 두 번째 사전. 일반적인 continuation 단어야 계속, 존속, 지속, 연장인데 사전 해놓고 과거의 점진적인, 점차적인 어떤 지속 연장이다. 아니죠. 그 이야기 아니죠.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가 추가된다 그랬어. 어떤 표현이나 리터처를 뜻 정확히 위한 문학도 있고 문헌도 있는데 드라이빙 포스 외우자고 원동력이야. 새로운 단어들의 이면에 있는 원동력, 문학 그런 말도 아니고 네 번째는 how can we bridge 자, 이 표현 잘 배워놨죠. bridge는 원래 다리인데 동사로는 연결하다는 뜻이거든. ever widening 계속해서 넓어지는 ever는 계속해서 넓어지는 ever widening 단어야. 언어의 그 갭, 격차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연결하냐, 우리가 계속해서 넓어지는 언어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느냐. 즉, 격차를 줄이느냐, 이 말이겠지. 그 다음 언어의 진화는 심지어 셰익스피어조차도 이 목적어잖아. 오형식이잖아. 목적 보호거든. 세미리터리트 해가지고 세미가 붙어서 반문명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읽고서는 능력이 불충분한 또는 불충분한 사람 말했지.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라고. literate, semi-literate야. 반 정도의 어떤 읽고서는 능력만 갖춘 또는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그래서 언어의 진화는 심지어 셰익스피어조차도 반 정도의 읽고서는 능력만 갖춘 사람으로 만든다. 셰익스피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와서 우리의 현대의 언어 표현이나 언어 단어를 들어본다면 반 정도밖에 이해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글이에요. 제목 문제는 앞으로 계속 3점짜리를 뜨거든. 주제나 제목은. 그래서 주제 제목은 확실히 공부하고 내가 문법에서 가르쳐준 가정법 공식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암기를 해서 적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치고 해석을 잘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말하는 서술형이나 문법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 가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 만나가지고 훌륭한 외국인 교수나 국내 교수님 만나서 잘 영어를 배워서 더 높은 실력을 닦도록 해라. 나는 입시에 준해서만 강의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다른 오해하지 말고. 자, 오늘 또 열심히 공부하자. 문제가 누구냐? 수능 해결사야.